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하고 친절한 성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데이터 정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합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건 딱 칠색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은쌤이랑 함께 하시면은 실기 문제가 술술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출발할게요. 네, 자, 우리 분석 작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트까지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사신 문제 함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분석 작업에서 첫 번째 정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은 1, 2, 3, 4, 5, 6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 거꾸로는 내림차순 정렬, 가나다라마바사 이거 오름차순 정렬, 거꾸로는 내림차순 정렬인데 정렬도요, 내 맘대로 정렬도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정렬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렬의 첫 번째 문제 1-126페이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부서명 동그라미 오름차순 정렬하고 만약 부서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형차의 셀색 동그라미 셀색 값이 위로 표시되도록 정렬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필기 문제 셀색으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셀 색깔로도 정렬할 수 있구나. 자, 이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 드래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지만 우리가 실무에는 이렇게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내용이 안 보이는 것까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0라인, 1000라인도 되고 뭐 50행, 60행까지 되기 때문에 드래그 해갖고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지금 얘가 붙어 있어서 힘들긴 하겠네. 얘까지 되겠네요. 컨트롤 별표 누르시면 왼쪽 손으로 컨트롤, 오른쪽 손으로 별표인데 별표가 위에 있는 별표가 아니라 오른쪽 끝에 있는 별표. 오른쪽 끝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그때 곱하기 있잖아요. 오른쪽 숫자 키패드 9자 위에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범위 지정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금액 1000원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 지정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안 되고 요거는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붙고요. 여기 한 줄 미세하게 떨어뜨려 놓고 위에다가 해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 하세요. 지금은 드래그 해주시고 금액 1000원이 없다면 컨트롤 별표 하면은 다 범위 지정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요거 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드래그에 1,000원 빼고? 네, 금액 1000원 빼고 드래그 하세요. 자,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데이터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데이터 들어갑니다.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정렬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렬 대화 상자로 하셔야 돼요. 정렬 대화 상자. 데이터에서 정렬 대화 상자 클릭.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정렬 기준 비어있는 공백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부서명으로 맞춰주세요. 부서명으로 맞춰주시고 오른쪽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기준 추가를 눌러주셔서 두 번째 기준을 추가시켜 주세요. 기준 추가 누르셔가지고요. 기준 추가 누르면 이렇게 다음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 기준을 클릭하셔가지고 중형차로 바꿔주세요. 중형차 이렇게. 자, 중형차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중형차로 하시고요. 하시고 여기 중요한 거는 셀 값으로 정렬할 게 아니라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이라 그랬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셀 색. 그쵸?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정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셀값, 2번 셀색, 3번 글꼴색, 나머지 4번 해갖고 다른 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4번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필기 문제에서. 자, 지금은 셀색이래. 자, 셀색. 그리고 지난번 시험에는 자, 셀색으로 정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잘못된 거 골라내는 문제가. 그러면은 바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셀색으로 하시고 옆에 셀색 없음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셀색 없음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자, 뾰루지를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요. 색깔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이죠? 네.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오게 해라. 이런 뜻이야. 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도 얘가 먼저 오게 해라. 위에 표시하게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쉽기도 하여라. 벌써 끝났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10점짜리 나오면 장땡이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127페이지 상단에 나오니까 따라하기로 해보시면 돼요. 단순 작업에 단순 작업. 자,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고, 다음에 정렬 2 한번 보세요. 정렬 2. 자, 정렬 2가 나왔는데, 정렬 2가 나왔는데요. 자, 127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는요, 오름차순 정렬도 아니고 내림차순 정렬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쓰세요. 사용자 정렬이라고 쓰세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거든요. 그냥 사용자 정렬이라고 할게요. 내 맘대로 정렬하고 싶다 그럴 때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동일한 구분일 경우에는 등감량의 글꼴색을 아래쪽에 표시 밑줄 아래쪽에 표시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드래그 할 때 색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4부터 해야 되나요? A5부터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정렬을 할 거니까 A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건데 합계까지 하면 안 돼요. 합계까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합계까지 한단 말이에요. 드래그를. 근데 합계까지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합계 빼고 그 윗줄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업체명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꼭 해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십니다.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정렬 기준을 구분으로 하세요. 구분. 첫 번째 정렬 기준을 구분으로 하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 정렬 방법의 오름차순을 눌러가지고요. 사용자 정렬, 내 마음대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시면 돼.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보통 기업의 업체에서 가나다라 순이 아닌 물품명이 가나다라 순이 아니고 그냥 그 회사의 업무에 맞게끔 정렬을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세요. 자, 우리 기초반 할 때도 요거 한 적이 있을 건데요.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아마 기존에 썼던 분이 있어가지고 자, 조합 엔터 순서대로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기타 이렇게 요렇게 네 개를 요렇게 해주시면 돼. 네, 오타 안 나게. 네, 됐죠? 네. 추가 한번 해보세요. 추가 추가. 추가 한번 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찾아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만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여기 있어요. 요렇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 클릭. 아, 이거 모양 예. 때문에. 클릭. 눈 크게 뜨고 왼쪽에서 찾으세요.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왼쪽에 위아래 움직여가지고 찾으셔야 돼. 예. 있으면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시고 하시고 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렬을 했는데요. 조합이 또 여러 개가 있네. 회원사가 또 여러 개가 있네. 그러면 걔네들끼리도 우열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렬을 또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기준 추가를 눌러요. 여기 기준 추가 있죠? 기준 추가 눌러서 두 번째 정렬은 증감량. 증감량을 클릭하는 거야. 맨 밑에 증감량 이렇게 증감량을 해주시고 됐어요? 네. 그거 셀값이 아니라 뭐로 하라 그랬어요? 글꼴색으로 하라. 글꼴색.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글꼴색으로를 눌러주세요. 글꼴색. 자, 글꼴색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검은색이 있는데요. 또 다른 색이 있나 볼게요. 클릭했는데 어, 빨간색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숫자가 나와 아래쪽에 255, 00 나오죠. 그러면 거기 있는 RGB 색깔 레드, 그린, 블루거든요. 레드가 255고 그린, 블루가 00이야. 그러면 그 빨간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고 검은색은 000이에요. 0000. 그래서 마우스 올려놓으면 그 번호 색깔을 확인해 보시고 레드를 클릭하세요. 레드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표시 클릭하고 위에 표시를 눌러서 아래쪽에 표시. 무슨 말이에요? 빨간색이 나오면 위에다 표시하지 말고 아래쪽에다가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 정렬하고 조합이 있고 회원사가 있고 여러 개가 있으면 증감량을 기준으로 빨간 게 아래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해서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업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써요. 요런 거. 자, 이게 이제 정렬 2야. 자, 정렬 2. 자, 정렬 2.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정렬 3을 볼게요. 요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한 시간 드릴 테니까 책 보면서 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렬 3 볼게요. 정렬 3. 자, 1-29페이지. 1-29, 129페이지.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표 1의 포지션이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이거 내 맘대로 정렬이에요. 사용자 정렬이야. 사용자 정렬을 하시고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셀색.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에 표시. 그래서 정렬 2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 정렬 3도.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드래그를 포지션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가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별표 하면 이렇게 범위 정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내용이 많을 때 컨트롤 별표 이렇게 하시면 돼. 컨트롤 별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데이터 정렬 들어가세요. 자, 데이터 정렬 들어가셔서 자, 여기 정렬 기준 첫 번째를 포지션으로 정렬을 하시고요. 오른쪽 끝에는요, 사용자 지정. 자, 포지션으로 하나 하고요. 정렬은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 들어가서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순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 여기다가 공격수 엔터, 골키퍼 엔터, 미드필드 엔터, 수비수까지만 하세요. 수비수까지만 해요. 이번에는 추가 안 하고 확인으로 할게요. 확인. 아까는 확인하려고 추가를 먼저 시킨 거고. 자, 요렇게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타 없애야 돼요. 오타 없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름차순으로. 그쵸? 여기 오름차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추가했던 거 왼쪽에 있다 그랬죠? 왼쪽에서 찾아봐.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클릭하세요. 클릭.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고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하면 다시 들어가서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추가하고 찾아주고 확인하면 좋은데 까먹고 확인을 눌렀어. 그러면은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다시 왼쪽에서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한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가 오름차순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공격수가 많아. 골키퍼도 많아. 작은 애들끼리 순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추가 들어가가지고 가입 기간에 따라 나눈대요. 가입 기간, 가입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자, 셀색으로. 자, 셀갑이 아니라 셀색. 자, 셀색으로 맞춰주고 옆에 뾰루지 하나 누르면 한 가지밖에 없어. 셀색은. 뾰루지 누르시면은 요 초록색, 연두색 요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 초록색, 연두색 요거 하나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표시라고 했으니까 요대로 놔두시면 돼요. 요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정렬에 관한 문제는 다 맞출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정렬이었습니다. 네, 자, 분석 작업 두 번째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오고요. 우리 ITQ 엑셀에서도 부분합 엄청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부분합은 그만큼 이제 사무실에서 함수가 필요한데 함수 쓰지 않고 함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그 중에
부분합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1페이지예요. 페이지 1-131페이지 부분합 들어가는데, 자, 먼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 131페이지 부분합 위에다가 정렬 먼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세요. 정렬 먼저 이렇게. 정렬 먼저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거기 문제에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하하, 정답이 나왔네. 학과별 동그라미 하고서 정렬 기준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학과별 동그라미 하고서 아래쪽에다가 정렬 기준 쓰시고, 정렬 기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기준이라고 쓰고 아래쪽에다가 그룹화할 항목이라고도 쓰세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렬의 기준도 되고 그룹할 항목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렬을 하면 그 정렬한 애들끼리 하나로 묶어요. 그게 그룹하지 뭐. 그래서 정렬의 기준과 그룹할 항목은 니꼬로 쌤쌤이다. 여기다 쓸게요. 니꼬로 쌤쌤, 네,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의 기준과 그룹할 항목은 니꼬로 쌤쌤이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왜 그런지 백문이 불여일탈하고 직접 치면서 해보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먼저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쪽에다가 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별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 들어가서 정렬 들어갑니다. 데이터 들어가서 정렬에 들어가세요. 정렬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기준은요 학과별로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학과별로 이렇게 해주시고 학과별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내림차순은 가나다라 거꾸로 순이에요. 거꾸로 순.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과별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봅니다. 확인 눌렀더니 소프트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오고 멀티미디어가 나오고 네트워크가 나오고 해서 책하고 보는 거예요. 정답이랑 똑같죠?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렬을 했어. 한 다음에 부분합을 2번 해야 돼.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 부분합을 2번 해야 돼요. 2번. 우리 기초반 때도 부분합을 공부했는데 이거 공부하려고 한 거야. 똑같아. ITQ 반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아. 네, 100% 똑같아. 진짜 다르지가 않아. 자, 그러면서 1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부분합이 오른쪽에 여기 있네. 부분합. 그쵸? 한번 눌러보세요. 자, 부분합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거든요. 대화 상자가 나오면은 어디서 조금 아까 금방 했던 건데 그룹할 항목이 정렬의 기준이고 우리가 정렬을 뭐로 했어요? 학과로 했어. 학번? 아니고 학과로 했어. 그럼 학번을 눌러가지고 학과로 바꿔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자,
이게 중요해요.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은근히 까먹어. 은근히 까먹어요. 그룹할 항목은 정렬의 기준이다. 세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세요. 맨 꼭대기에 문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네, 왜 출석과 평소의 평균. 그러니까 출석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아니네.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먼저 구해. 그래서 거기 출석 평소의 평균 밑줄 치고서 부분합 1이라고 하세요. 부분합 1. 부분합 1이라고 하세요. 첫 번째 부분합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총점의 최대값 밑줄 치고 총점의 최대값 밑줄 치고 부분합 2라고 쓰세요. 부분합 2. 자, 그러면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여기 보세요. 요 합계가 아니라 뭐예요? 평균으로 바꿔줘. 요거 눌러가지고 평균으로 바꿔줘. 평균. 자,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고 총점은 해제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고 이 색깔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거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고요. 요거 평균으로 맞춰주고 학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말로만 하면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부분합으로 계산을 하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고요. 틀릴 일도 없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구해줘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나서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고 기다려 주세요. 확인 이렇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왜? 하나 더 해야 되거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 된 거지 뭐. 두 번째. 자, 보세요. 문제. 자, 부분합 2는 총점의 최대값이래. 그쵸? 그러면은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시 그대로 부분합을 또 들어가. 자,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여러분들 그룹할 항목이 학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요. 가끔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간과하지 말고 꼭 확인하는 습관. 확인 됐고. 그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이에요. 총점의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해야지 이거를 총점이라 그래서 또 합계로 바꾸면 안 돼. 최대값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를 해제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총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숨어 있는 거야. 얘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아래로. 어? 이게 함정이야. 아래로 내리면은 맨 밑에 총점이 있어. 그래서 다 해제하고 총점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직 확인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거야. 자, 보세요. 두 번째 부분합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평균이 있고 그 위에 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가. 어? 근데 이 상태로 확인을 하면 평균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최대만 남아. 근데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돼. 이게 체크돼 있으면은 평균이 지워지고 최대가 그 자리에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안 돼. 요거를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만 해제해. 아셨죠?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만 해제한다. 이게 말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필기로. 실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필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면 원래 있던 값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된다.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그러면 잘, 잘 읽어보고 바로 찍으면 돼요. 잘못된 거. 자, 이런 게 다 문제예요. 시험 문제. 실기도 되면서
필기 문제도 맞추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두 번째 할 때는 해제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 실수했으면은 모두 제거를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원상복귀. 아셨죠? 지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면 이게 끝이야. 맨 마지막만 확인하세요. 이렇게 마지막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요거만 보고 확인하는 거야. 아, 똑같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똑같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클릭하시고, 부분합 들어가셔가지고, 모두 제거 누르는 거. 부분합 들어가서 모두 제거. 그러면 정렬은 돼 있어요. 정렬은 돼 있고, 부분합만 한번 해보세요. 네, 저장은 하지 마시고, 네. 그거 하고 잠깐 쉬세요. 요거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합 1은 해봤고요. 이제 부분합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33페이지. 자, 부분합 2. 자, 그러면 문제부터 정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 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아하. 그러면 학과로 정렬도 하고 그룹화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의 기준이 그룹화할 항목이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부분합은 정렬 먼저 해야 되니까 마우스로 드래그를 다 하시고요. 데이터 정렬 들어가셔가지고 학과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학과별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정렬이 되고, 그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 들어가셔야 돼요. 부분합은 두 번 할 건데,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은 정렬의 기준인데요. 경영학과 유아 정보 정렬이 됐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정렬하는 거 맞아요. 학과별로 정렬하는 거 맞고, 자, 사용할 함수는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현황표의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 밑줄 치고, 합계의 최소값 밑줄 치고, 부분합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밑줄 치고 부분합 2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시험지에다가 적는 것만 해도 이제 실수할 확률을 낮춰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해도 돼. 자,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자, 그래서 학과별로 합계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합계의 최소값이니까 이거 합계로 해야 돼요? 최소값으로 해야 돼요? 사용할 함수 합계가 아니라 최소값으로 하셔야 돼. 최소값으로. 최소값인데 뭐의 최소값? 합계의 최소값.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그 다음에 합계의 최소값이야.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나 끝났고 두 번째 부분합 누르셔가지고요. 자, 두 번째 부분합 역시 그룹할 항목은 학과 맞고 사용할 함수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이래. 그래서 평균을 맞춰주시고 기본 인성 교육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평균 학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해야 돼요.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두 번째 부분합할 때 반드시 해제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내다 보니까 시험이 너무 쉬워져. 그래서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거기 세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요렇게 자, 이렇게 평균 나온 것만 이렇게 4개죠, 4개. 4개를 선택하시고 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자리점 늘리기, 줄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렸다가 줄여야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리점 늘리기, 줄이기 이렇게 해주세요. 자리점 늘리기, 줄이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이용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소수점 한 자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이렇게 평균에 해당하는 것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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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셨죠? 평균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된 게 기껏 이거지 뭐. 소수점 자릿수 맞춰주세요. 이거 하나가 추가된 거야. 너무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3가 남았어요. 부분합 3.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분합 3 한번 읽어보세요. 136페이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요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합 1, 2, 3 중에 뒤로 갈수록 당연히 난이도가 높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부분합 3번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인데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정렬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구분이 같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이렇게 정렬을 2번 해야 돼요. 데이터 들어가서 정렬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은요. 구분을 오름차순. 구분이 같으면 기준 추가 누르셔가지고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분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정렬이 끝났어요. 이제 부분합 2번만 하면 되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삼각형을 보시면 정렬됐고 두 번째 삼각형 어, 실행 결과 모모 요약 모모 합계 형태로 표시하세요. 이거 찾아 바꾸기 하시면 되는데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위에 명시된 순서 항상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두꺼운 문제 읽어볼게요.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세요. 부분합 1은 수강료의 평균이고요. 부분합 2는 모집 인원의 합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서 자, 부분합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정렬 기준이 9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정렬 기준으로 하셔야 돼, 9분.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요, 수강료의 평균이래. 그러면 요거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수강료만 체크해 주셔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9분, 평균, 수강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별 문제 없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모집 인원의 합계래요. 모집 인원의 합계
모집 인원의 합계인데 두 번째는 부분합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해제하시고 모집 인원 합계 9분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별다른 거 없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부터 요약을 합계로 바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계로 바꾸래요. 이거 합계로 바꾸래. 합계로 바꾸는데 우리 이제 찾아 바꾸기가 있어요. 찾아 바꾸기. 찾아 바꾸기가 어딨냐면은 홈에 있어요. 홈. 음, 홈. 자, 그래서 홈 눌러서 홈 눌러서요. 찾아 바꾸기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 들어가서 찾아 바꾸기. 찾아 바꾸기는 오른쪽 끝에 있어요.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밑에 있는 거 눌러가지고 자 이거 바꾸기 하시면 돼. 바꾸기. 눌러가지고 바꾸기. 이거는 모든 어플이 똑같은 거라 바꾸기 하시고 자 바꾸기를 눌러요. 바꾸기 눌러가지고 요약을 영어네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합계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모두 바꾸기 해주시면 돼요. 요약을 합계로 바꿔라 모두 바꿔라 모두 바꾸기 눌렀어. 3개 바뀌었다고 나오죠. 확인 닫기 누르면 끝이야. 아 쉽기도 하여라. 별거 없네. 그쵸? 별거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대로 해주시는 거. 자 여기까지가 부분합 부분합을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형태별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게 그 쉬운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배운 그림 복사 붙여넣기하고 정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합을 배워보셨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자, 시험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반복, 학습밖에 없겠죠. 자,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